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바이저가 알려주는 지역 점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슈퍼바이저 다들 알고 계시죠? 슈퍼바이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어떤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역할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슈퍼바이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마케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또 슈퍼바이저를 알려면은 프랜차이즈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도 간단하게 짚고요. 그러면 이제 뭐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냐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혹시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개인 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 슈퍼바이저의 관리법, 이거를 개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프랜차이즈 개념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한 간판, 뭐 인테리어, 형태, 뭐 메뉴, 가격, 이런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동일하게 매출이 잘 나오는 거죠. 자, 프랜차이즈를 왜 하나요? 잘 되니까. 그죠? 잘 되는 매장이 있고 이 매장처럼 하면은 나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똑같이 내가 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돼야 되니까 나도 매출이 잘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걸 차린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막 잘하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럴 때 뭐다? 슈퍼바이저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예, 이런 식의 슈퍼바이저 개념, 프랜차이즈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법적 조항을 한번 볼게요. 자,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는 우리말로 가맹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맹사업법에 이제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맹사업법 2조에 가맹사업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동그라미 숫자를 다 매겨놨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영업표지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된다. 간판이 동일해야 된다. 브랜드명이 동일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판, 동일한 영업표지로 일정 품질이나 영업방식, 동일한 품질 기준, 동일한 영업방식을 갖춰야 된다. 뭐 메뉴 똑같이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판매하잖아요.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가맹점을 본사에서 지원하고 교육과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바이저가 와가지고 좀 통제를 하고,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손님이 어떤 가맹점에서 먹었는데 뭐가 좀 이상했대. 그러면 본사에서 그거는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통제겠죠. 이런 통제 일을 하고, 다음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우리가 뭐 가맹비도 낼 것이고 교육비도 낼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로열티도 낼 것이고, 이런 가맹점에서 본사로 또 비용을 지출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거래를 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동일한 영업표지로 동일한 메뉴를 판단하는 거죠. 동일한 품질로. 그리고 본사에서 가맹점을 계속 지속 관리를 하면서 서로 로열티나 이런 관계로 돈이 오가고, 그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 이게 가맹사업입니다. 쉽게, 너무 쉽죠. 우리 편의점들, 그죠? 편의점들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다 동일하잖아요. 어딜 가도 동일해. 또 햄버거 브랜드들, 대형 브랜드들, 뭐 빵집 브랜드들, 아이스크림 브랜드, 어딜 가도 모두가 동일하죠.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소비하러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전수 창업도 프랜차이즈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보통 전수 창업을 한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족발집을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족발집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족발집을 내가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장님, 여기 족발집 혹시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뭐 했어. 그래서 뭐 얼마를 주면은 자기가 전수를 해주겠대, 족발을. 그럼 내가 전수를 받아서 내 동네에다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이, 사장님, 저는 어쨌든 차리는데 기술은 제가 배우지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브랜딩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사장님, 저는 족발만 아니라 보쌈도 팔고 싶고 뭐도 팔고 싶고 좀 메뉴를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요.
얘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오픈한 다음에 내가 막 파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한 번씩 봐주시나요? 굳이 그렇게는 뭐냐, 오픈했을 때 잠깐 보지 뭐 그죠? 보통 전수 창업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배워가가지고 뭐 일부 간판은 동일하게 가기도 하지만 뭐 간판만 동일할 뿐이지 실제 운영은 그냥 각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휴대폰 대리점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물품을 공급하고 관리는 하지만 특별히 교육 통제를 하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본사가 뭐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보고 가맹사업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본사에서 가맹점을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감시한다, 막 가맹점을 막 뭐라고 하려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영업, 동일한 매출이 나오게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본사는 필연적으로 법에도 정해져 있듯이 필연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런 사람이 슈퍼바이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란 본사의 가맹점 총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지만 본사와 이 가맹점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고, 가맹점의 매출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매장만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적게 관리하는 브랜드들은 슈퍼바이저 한 명당 뭐 3개 매장, 5개 매장 관리하는 본사도 있고요.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뭐 30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관리하는 데는 뭐 50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뭐 100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본사마다 좀 다릅니다. 또 업종마다 다르고 관리 방식, 어떤 로열티 금액에 따라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슈퍼바이저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들고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본사에서도 비용을 쓰는 걸 텐데, 가맹점에서 어떤 로열티라든지 어떤 운영 수익들이 본사로 올라와야 이걸 가지고 바이저를 활용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본사는 슈퍼바이저가 뭐 내 매장만 관리를 해줘, 이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뭐 나쁘진 않겠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또 너무 많은 매장들로 쪼개진다면 나에게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하니까 그것만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입장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본사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맹점이 잘 돼야 된다. 그죠?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도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각각 매장의 특이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매출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소통. 예를 들어 본사에 어떤 손님이 뭐가 가맹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본사로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엔 젊은 소비자들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그렇고 전화로도 그렇고 본사로 많이 올라와요. 어디 가맹점에 갔는데 어떤 메뉴가 뭐 사진과 다르더라, 어떤 가맹점에 갔는데 뭐 양이 어떻더라, 서비스가 어떻더라, 올라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가맹점에 바이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가맹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에요. 먼저 매장 관리 상태를 제3자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요, 내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될 식재료를 예를 들어 잘 모르니까 잘 깜빡하고 이제 실온 보관을 우리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음식을 하면은 음식 맛이 당연히 변하겠죠. 근데 내가 사장인데 어떤 직원이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누가 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본사에 어떤 바이저가 나와서 어떤 룰, 매뉴얼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줘야지 나도 그에 따라서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3자가 나를 대신에 체크를 해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른 매장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저가 여러 매장을 맡는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소스가 왔는데 이 소스가 맛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 좀 소스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바이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겠죠. 바이저님 이거 소스가 좀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바이저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바이저는 다른 매장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장님께서 뭐 이제 소스가 좀 이상하다는데 어떠세요 사장님? 나는 이상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래? 그럼 이 사장님 뭐 보관 방식이라든지
이 유통 과정에서 뭔가 변질이 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장님들도 맞아, 나도 전화하려고 그랬어. 이 소스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게 제조 쪽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손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맛이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또 손님이 예를 들어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요 해도 아니 왜 다 맛있게 먹는데 왜 저 손님은 이상하대. 그죠? 보통 이렇게 왜 비교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이다. 다음, 어쨌든 특이사항을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본사에 대한 특이사항일 수도 있고요. 손님에 대한 특이사항일 수도 있고요. 이런 조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팁을 계속 얻을 수가 있고 또 각종 소통. 우리가 외롭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매출이 조금 빠졌을 때 빠진다 오늘. 그럼 나 혼자 매출이 빠지나? 아니면 동네가 그런가?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그런가? 아니야 매출이 너무 올라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뭐 손님이 많지? 뭐 오늘 이슈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바이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좀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오늘 마케팅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도 이 바이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다라는 거죠. 예.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역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장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의 내외부의 문제점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동일하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의 매장을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더욱더 장사가 잘 되게끔 마케팅을 해준다. 이게 슈퍼바이저의 역할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뉴얼을 준수를 했는지, 원부 재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기계들은 고장이 없는 건지, 본사에 지침 대로 어떤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최근에 본사에서 재료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어. 아니면 조금 홍보물을 이렇게 게재를 배치를 하자 했어.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상태를 확인을 한다는 거고, 또 마케팅을 좀 해준다라는 거죠. 네, 이런 디테일한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개인 매장이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장 관리, 매장 내부를 관리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는 QSC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품질, 고객 응대, 청결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세 가지만 관리를 하셔도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매장만큼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품질. 자,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집을 가보면, 빵집 브랜드를 가보면 대부분 다 동일한 크기, 동일한 색깔, 동일한 맛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집 마찬가지예요. 햄버거집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다 동일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거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 품질이라는 거예요. 식자재의 구매부터 보관, 관리, 또 조리기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조리 도구를 잘 쓰고 있는 건지, 조리법은 정확한지, 제공 시간도 봅니다. 조리 시간,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도 다 따지는 것이 이제 품질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어떤 컨디션, 동일한 퀄리티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품질 관리고요. 다음은 서비스, 고객 응대. 딱 서비스란 말이 고객과 이제 어울리는 말이겠죠. 그래서 고객과 관련된 응대 및 접점 관리다. 고객을 응대를 잘해야 되고요. 고객과의 접점, 예를 들어 예약을 하면 전화를 받을 때거나 아니면 손님이 주문을 할 때거나 계산을 할 때거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리뷰 같은 것들도 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접점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이 서비스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장이라든지 화법, 또 클레임 대처 요령, 그죠? 손님이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우리 매장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매장 내 온도. 왜냐면 밖이 더운데 안은 너무 또 추워. 문제일 거고. 밖은 추운데 안은 또 너무 더워. 안 되겠죠. 어떤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매장 안에만 있으면은 매장 안 온도에 내가 적응이 돼가지고 이 실내 온도를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 매뉴얼을 갖춘다면, 그래서 한 번씩 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반응들,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 혹시 덥지는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모포나 담요 같은 걸 옆에다 놓고서 고객들이 그걸 가져간다는, 아, 우리 매장이 좀 춥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요령들을 갖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테이블 편의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과거에 뭐 이제 여성분들이 여성용품이라든지 뭐 물티슈 뭐 이런 것들, 최근에는 마스크라든지 뭐 세정제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뭐 비치를 하거나 뭐 주는 그런 매장들도 많죠. 이런 고객 편의성들도 다 고객 응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결. 매장 내부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 내부의 위생 상태, 뭐 화장실이라든지 조리도구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음식을 전공을 하거나 음식을 좀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런 위생이 습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움에 이 위생을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좀 창업이란 게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좀 창업을 하게 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좀 지식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좀 일부러 알려주진 않잖아요. 누가 와서 뭐 위생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역업체도 있고요. 방역업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전체적인 위생 점검을 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뭐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 위생은 지금 또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독기라고 있어요. 소독기, 컵을 소독하는 소독기가 있고요. 칼이라든지 도마를 소독하는 이런 소독기가 있어요. 소독기가 싸진 않습니다. 뭐 싸면 몇십만 원, 뭐 비싼 거 뭐 100만 원도 하겠지만 하여튼 몇십만 원 해요. 그러면 내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간도 차지하고 비싸니까 소독기가 좀 안 넣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뭐 잘 뜨거운 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관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독 관리라는 게.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독기 같은 거는 지금 식품위생법상 이런 위생용품을 무조건 주방 내부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도 되어 있지만 뭐 이걸 막 와가지고 막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약하게, 인식을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조리를 하는 거고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이 먹는 거예요. 나부터 위생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위생을 지키지 않은 음식을 어떻게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겠어요. 다른 품질이라든지 서비스는 하면 되는 건데, 청결은 내 인식, 내 마인드가 먼저 중요합니다. 위생.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소독기 같은 걸 놓고 소독기에 항상 칼이라든지 도마를 보관을 하고, 내 손도 항상 30분에 한 번씩 씻고, 항상 위생장갑, 라텍스 장갑, 라텍스 장갑 비싼데 이거 뭐 비싸죠. 하지만 어쨌든 쓰고 해서 최대한 위생을 잘 관리하는 이 마인드가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원 개인 위생 중요하고요. 또 하나, 안전사고 중요합니다. 이게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세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근데 좀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죠. 왜?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칼질을 하다 보면은 손을 많이 다칩니다. 근데 나는 집에서도 칼질하고 뭐 할 때 손 그렇게 많이 안 다쳤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안 다친 적은 없으실 거, 한 번씩은 다치시기도 했을 뿐더러 그거는 집에서 잠깐 하는 거고, 이제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이제 칼질을 해야 돼요. 그럼 칼질하는 횟수 자체가 많이 늡니다. 그럼 당연히 사고 위험률도 높죠.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이업을 했고 여기 종사하고 있지만 저도 손 많이 다쳤어요. 네. 저도 많이 다쳐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뭐 상처가 많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겠죠. 뭐 잘못한 거니까. 제가 안전사고 위험을 제대로 잘 관리 못한 거니까 맞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안전에 대한 위험, 칼 쓰는 거, 또 뜨거운 물을 잘못 엎으면은 발 쪽이 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럼 그날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화를 신는 건데 요즘 또 안전화를 많이 신지는 않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고라는 게 일어나지만은 않지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이 위생 부분, 청결 부분은 분명히 잡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 직원을 뽑았을 때 직원 보고 안전화를 신으라면 이 직원은 안전화를 신습니다. 그죠? 근데 슬리퍼 신고 다니는 직원한테 야, 너 안전화 신어 하면 이 직원은 신을까요? 안 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처음에 사장님들이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슈퍼바이저가 와서 체크도 하겠지만 사장님이 먼저 이런 것들은 중요해, 꼭 지켜야 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생 너무나 중요하다.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가볼게요. 마케팅. 자, 지역 점포 마케팅. 영어로 LSM입니다. 뭐 영어 어렵죠? 그냥 내 매장을 마케팅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개인 매장은 그냥 개인 매장을 마케팅하는 거고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많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번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가맹점 중에 한 군데 여기만 광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별도로 지역 점포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적인 할인 행사는 전 매장에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연예인을 써서 홍보물을 붙이고 뭐 신메뉴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지역 점포 마케팅이라고 하진 않죠. 지역 점포 마케팅은 말 그대로 개인 매장에서 하듯이 이 매장을 위해서, 이 매장만의 매출을 위해서, 이 매장 인근의 고객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지역 점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냥 개인 매장의 마케팅. 사장님이 내가 프랜차이즈지라도 내 매장 내가 광고해야지 라고 하는 마케팅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이저가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는 바이저가 이걸 같이 기획해주고 같이 실행을 해준다라는 거겠죠. 자, 한번 지역 정보 마케팅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당 매장의 고객군에 이 매장에 올 수 있는 손님이죠. 이 매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프라인,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 이건 채널을 얘기하는 건데 채널도 뭐 어려우니까 그냥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엇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장을 노출하고 그 노출된 거를 손님들에게 보게 만든다면 그 손님들이 방문케 한다라는 거죠. 이 노출과 방문은 약간 다릅니다. 노출과 방문은 달라요. 그래서 매장을 노출하고 방문케 하여 고객을 마케팅에 참여시키면서 고객의 반응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오면 그냥 고객이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사진도 찍게 만들고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게끔도 해서 그걸 또 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 오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마케팅에 참여를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매출을 올린다라는 거죠. 좀 길죠? 좀 이해는 되시나요? 한 문장에 압축을 하니까 심플은 해요. 그죠? 자, 다시 해당 매장의 고객군에 이 매장, 우리 매장의 손님들에게, 손님이 될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프라인 광고가 효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의 방법으로 매장을 노출하고 손님들을 오게 만들어서 또 온 손님들에게도 마케팅에 참여시켜서 더 마케팅 효과를 높이셔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끝났어요. 자, 어때요? 그래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먼저 마케팅을 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 매장 오픈했다, 마케팅 해야지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가장 마케팅을 실패하는 사례 1번 뭐냐면은 오픈할 때예요. 내가 좀 막 오픈을 하면 바쁘잖아요.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정신없어서 오픈을 했어. 근데 손님들이 막 몰아닥치는 거야.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갈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픈빨이라고 그래서 오픈 마케팅을 보통 많이들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반값 뭐 할인해가지고 손님들 일단 줄 세워놓고 이 줄을 보게끔 만드는 건데 막상 그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스러울까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줄 세우는 마케팅, 그래서 손님들도 아 여기 오픈 매장이라 좀 서비스가 좀 이런 거 이해해야지 넘어갔다면 최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픈을 지금 했든 안 했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건데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뭐라고 하죠. 그죠? 악플을 달겠죠. 그죠? 아니 내 매장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좋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내 매장 별로야라는 사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웃기죠? 내가 돈 써서 마케팅을 했는데 손님들은 안 좋아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매장 내부에 QSC, 아까 QSC 말씀드렸죠. 네, 매장 내부에 QSC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손님이 한 팀이 들어오든 100팀이 들어오든 동일한 품질의 음식이 동일한 서비스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오픈하기 전에는 내가 교육도 받고 뭐 나름 준비를 하겠지만 실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오픈할 때는 조용히 오픈을 해요. 뭐 말로는 가오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조용히 오픈을 해서 뭐 손님들 오시면은 뭐 많이 안 오실 거니까 그 오시는 손님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하면서 맛은 어떠세요? 뭐 개선할 게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좀씩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온라인 매장도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온라인 매장을 준비하라 뭐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온라인 매장은 말 그대로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내 상호 키워드를 관리하라는 건데 자 최근에는 어떤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형태가 되어 있고 어쨌든 효과도 온라인 마케팅으로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와 여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여기 가자 이렇게 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손님들은 이 맛있는 글을 보고 아 그래 이 가게가 어디 있는지 정말 맛있는지 한 번 더 보자라고 이 가게에 상호명을 한 번 더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명을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뭐 지도에 나오고 뭐 플레이스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블로그 영역 나오고 막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 집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고 뭐 괜찮네. 가보자. 이렇게 한 번 더 상호명 검색을 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온라인에 간판을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 있는 내 매장도 내 매장이지만 온라인 매장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막상 내 온라인 매장을 와서는 뭐야 글도 없고 뭐 한 2년 전 글이 있어 막 그럼 여기 영업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최근 글도 없네 이런 의문이 들 거잖아요. 아니 내가 돈 써가지고 오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진 않고 의문을 취하고 또 아 그럼 별론가 딴 데 갈까 하고 안 와버려. 다 손해잖아요. 그죠? 용어로는 이거를 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또 어려우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온라인 매장 네이버 플레이스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해놓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죠? 자 다음은 키워드 관리입니다. 아까는 네이버 플레이스였다면 요거는 어떤 블로그 영역, 뭐 뷰 영역, 뭐 동영상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 상호명을 쳤을 때 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 가게라면은 글들이 뜰 거예요. 그럼 이 글들을 한번 봐야죠, 내가. 그러면 내가 손님 입장에서 보고 와, 이 정도 글이면 나 같아도 이 가게 올 것 같아. 이런 글들이 다 앞에 딱 나와야지. 눌러봤는데 아, 여기는 좀 뭐 별로네요. 이런 글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이 글이 막 몇 년 전 글이야. 그러면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장, 오프라인의 매장의 내외부를 관리를 하고 온라인 매장인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다음 내 매장을 쳤을 때 나오는 글들, 전체적인 보여지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들이 관리가 됐을 때 마케팅을 이제 좀 준비가 됐구나. 마케팅을 할 준비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케팅 이제 할 거야. 좀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 관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쓸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써야 되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100만 원을 썼어요. 자, 일단 100만 원 썼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니까 100팀이 더 왔어.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마케팅 비용 100만 원 썼더니 저번에 100팀이 더 왔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100팀이 오면은 우리가 장사를 잘한 걸까?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요 방문 고객 대비 마케팅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익률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0만 원을 들여서 100팀이 왔어요. 그러면은 한 팀당 10,000원이 든 거예요. 그죠? 제가 마케팅 비용 100만 원 막 들여서 100팀이 왔으니까 한 팀당 10,000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을 모셔오기 위해서 10,000원을 쓴 거랑 같아요. 그죠? 그래, 10,000원을 써서 일단 왔다 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 단가가 있잖아요. 객단가. 보니까 2만 원어치를 먹고 갔다고 쳐요. 둘이 와서 2만 원어치 먹고 갔어. 그러면은 자, 10,000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이 2만 원 먹고 간 거예요. 그러면 2만 원 음식을 먹고 갔을 때 이 2만 원에 또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를 빼보자고요. 뭐 재료비 빼고 뭐 하면은 얼마 남을까? 한 만 얼마 남을까요? 그죠? 뭐 그냥 일반 손님이라면 한 만 얼마가 남을 건데 마케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만 얼마 남는 건데 어라? 이 사람들 온 게 10,000원을 썼네? 그럼 해보니까 몇천 원 안 남아. 혹은 오히려 손해네? 역마진이네? 우리가 손해나는 걸 역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진이 여기 났다. 그래서 역마진 났네? 큰일 났네? 문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케팅비가 100을 썼든 200을 썼든 썼고 손님이 늘었으면 그래 마케팅에서 손님이 좀 늘었나 보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마시지 이렇게까지 계산을 안 하셔요. 근데 최근에 어떤 온라인 마케팅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이런 숫자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내가 얼마의 비용을 써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방문을 해서 보고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오프라인 매장은 조금 한계가 있죠. 이건 보통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툴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낚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낚시 다들 해보셨잖아요. 낚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끼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미끼 사는데 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미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노출하는. 근데 내가 낚싯대 이렇게 한다고 고기들이 다 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진 않아요. 다 방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끼를 100만 원어치를 뿌려서 내가 고기를 100마리를 잡았다면 그 미끼는 수백만 마리의 고기가 다 받겠지만 실제로 내가 잡은 건 100마리잖아요. 그럼 결국 미끼 값은 이 100마리로 계산을 해야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노출된 값보다는 방문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출이 맞느냐? 노출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노출이 맞느냐와 비용 관계보다는 노출 대비 얼마나 많이 왔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노출을 이만큼 했다고 쳐요. 노출 이만큼. 그러면 이 노출된 값을 보고서 이제 뭐 클릭을 하겠죠. 뭐 클릭을 하든지 좀 자세히 보겠죠. 우리 상호명 검색을 하든지. 그럼 그 다음에 상호명 검색을 했다 쳐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마음에 들어 하고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통상 이건 뭐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대략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2단계로 넘어오는 게 약 10%, 여기서 넘어오는 게 약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1,000명한테 노출이 됐다면 1,000명 중에 100명이 오고 100명 중에 10명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중에 10명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1,000명한테 노출이 됐을 때 10명이 방문을 한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100만 원을 써서 100팀이 왔다는 얘기는 100만 원을 써서 100팀이 왔다면 이 100팀 중 1,000팀이 우리를 검색했을 거고 10,000팀한테 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비용으로 10,000팀한테 노출이 된 게, 그러니까 만 명한테 노출이 된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들이. 이해가 되시죠? 요 풀이법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마케팅의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을 어떤 거 해야 되냐? 뭐 일단은 행사, 프로모션 이게 제일 많죠.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뭐 신메뉴 뭐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메뉴를 준다든지 뭐 쿠폰을 낸다든지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고객 반응, 그러니까 워낙 온라인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보통 식당 가시면은 테이블 옆에 뭐 어떤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거기 태그를 뭘 달아서 뭐 하면 뭐 줍니다 해서 고객들이 어떤 온라인 홍보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죠. 그래서 고객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다음은 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프랜차이즈적인 관점인 거죠. 지역 맞춤은. 예를 들어 내가 가맹점이 전국에 있는데 그 중에 어디 있는 매장에 좀 특색을 주고 싶다. 이 매장이 좀 더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이 지역민에 맞추어서 마케팅을 해야겠죠. 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어떤 지역색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색이 없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이 매장에 지역색을 넣어준다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 어떤 마케팅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게 뭐 특산물이라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통 가격 정책들로 가격을 좀 할인하거나 이런 정책들로 많이 매장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요. 특화 메뉴. 예를 들어 이번에 가을이라서 이 지역의 동네에 어떤 특산물이 나와. 그럼 그걸 재료로 한 좀 신메뉴를 다른 뭐 매장들은 안 하더라도 우리 매장은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해준다면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굉장히 뭐 특별한 어떤 마케팅이 되겠죠. 또 배달 메뉴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사가 뭐 잘 되거나 뭐 주방이 충분히 바쁘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취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좀 장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다른 부가 매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들도 배달을 많이 세팅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배달이란 게 무조건 다 득만 되진 않겠죠.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홀이 조금 안 돼서 배달을 했더니 엉키는 거야, 이제. 홀 온 손님은 손님대로 이 배달 메뉴 때문에 주문이 밀리는 거고. 또 배달 시킨 사람은 또 이 홀 손님 때문에 배달이 밀려. 배달은 막 악플이 달리고 별점이 막 깎이고. 그죠? 홀 손님은 앉아가지고 바로 대면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배달을 바로바로 쉽게 접근하시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부가 매출로서는 방법이긴 하죠. 그래도 또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배달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프로모션 관련된 거예요. 이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게요. 오픈 뭐 1주년 행사. 근데 1주년 안 됐어. 근데 손님들이 몰라. 그냥 일단 내가 얼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서 1주년 행사입니다 하면은 손님들이 와서 아니 여기 오픈한 지 지금 320일 됐습니다. 왜 1주년 행사라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는 손님 절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는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할인 행사, 목적을 갖고 뭐 신메뉴가 나왔을 때라든지 어떤 이런 방금 얘기한 뭐 1주년 행사, 뭐 2주년 행사, 뭐 여름 뭐 이런 계절 행사, 뭐 아니면 서비스로 뭐 어떤 제품을 주는 행사 이런 게 되죠. 또 하나 타겟 마케팅입니다. 타겟 마케팅. 타겟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SNS나 온라인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 점포 반경 한 2km에 있는 20대에서 30대 여자분들에게 이 내용, 내가 사진 찍고 쓴 이 글 내용을 뿌려라 하면은 얘가 뿌립니다. 어떻게까지 뿌리냐면은 몇 시에 뿌려라. 그리고 어떻게 뿌려라? 몇 시에 얼마의 금액, 내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네, 이렇게 뿌려라 하면은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맞춰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오늘 저녁 시간대 좀 손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주말 저녁은 좀 장사가 잘 되는데 평일 저녁은 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요때 좀 손님들한테 많이 노출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SNS로 이제 보통 페이스북, 인스타가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글을 하나 써. 내가 광고 글을. 뭐 지금 오시면은 뭐 할인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오시면은 이렇게 멋진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타깃을 이렇게 거는 거죠. 주변에 1km, 너무 멀 필요도 없어. 1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20대 여자들에게 딱 오후 5시에 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하는 딱 그 시간대에 타겟팅으로 뿌려라. 얼마?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뿌려라. 딱 가능합니다. 그럼 딱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쫙 뿌려요. 그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명에게 노출되었습니다라는 노출값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오는 사람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팀이 더 왔는지를 보고 아, 이 광고에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고객 반응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오면은 고객들은 대부분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본인 좋으라고 이렇게 남길 수도 있지만 차라리 홍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 찍어서 뭐 하면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하면은 손님이 인스타에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 인스타가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죠. 아니면 배달의 민족 리뷰 서비스. 뭐 리뷰를 쓰시면 뭘 드립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마케팅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한 가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리뷰를 쓰면 뭘 준다고 해가지고 뭘 줬는데 꼭 지나고 나면 그걸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지우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노출값과 방문값에 대한 거에서 비율을 보셨죠? 노출을 아무리 이만큼 해도 방문은 요만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역시 노출,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고객 반응을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글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값을 매겨야 되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마케팅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마케팅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이 오는 비용을 알아야 된다. 중요하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 오픈하면 정말 많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뭔가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브랜드마다, 뭐 아이템마다, 뭐 매장의 위치마다 뭐 조금 쉽게 말하는 뭐 뜨내기 손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장이라면 비교적 덜한데 어떤 동네 매장 이런 데서는 한번 소문이 잘못 나면은 완전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고를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란 거는 어떤 속도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 속도를 내가 빠르게 갈 것이냐. 그죠?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먹고 가고 맛있다 그러고 소문이 나고 하는 그런 천천히 가는 속도를 내가 빨리 땡기려니까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속도를 내가 얼마나 빨리 땡길지, 언제 땡길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마케팅은 어쨌든 온라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자재로 그때그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전단지라든지 직접 마케팅을 한번 뿌리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얼마든지 소액부터 광고 집행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고객이 오는 비용을 알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여러분의 매장의 마케팅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컨텐츠 중요합니다. 최근 컨텐츠 그리고 반복 노출 중요하고요. 마케팅이란 게 바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어떤 파급력에 의해서 쌓아가다 보면 많은 손님들이 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파급력을 가져가는 마케팅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용해 줘야 되고요. 나 혼자 돈 들여서 마케팅하는 것보다 오는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결국 손님들이 왜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몇 명에게 노출이 되면 몇 명이 와서 검색을 하고 그래서 몇 명이 방문을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노출은 되게 많이 됐어. 노출은 되게 많이 됐어. 근데 보니까 나를 검색해 준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 사람도 많진 않아. 그러니까 노출은 많이 됐는데 이게 다음부터 좀 잘 안 됐어. 그럼 이게 뭘 뜻할까요? 이 노출된 광고 글, 광고 컨텐츠가 약하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노출도 잘 됐고 어떤 내 상호명 검색 이런 것도 잘 됐어. 근데 방문이 잘 안 됐어. 그죠? 그러면은 내 상호명, 온라인 간판, 온라인 매장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문을 방문대로 했는데 어떤 이 고객들이 인스타 글을 많이 적지 않는다든지 고객 반응에 대해 좀 약하면 내가 가진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 100만 원으로 100팀이 온다면 뭐 노출값 이런 것보다는 한 팀당 10,000원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마케팅비를 계산하고 마케팅 수익률 그리고 역마진이 나지 않아야 되고 파급력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다시 이제 개인 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마케팅도 끝났고, 아까 바이저 얘기도 끝났고, 그럼 이제 내가 개인 매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매뉴얼들을 보면은 저도 그렇고 매뉴얼이 막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어떤 기준들을 정리를 해놓고 동일하게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들은 많을 수밖에 없고 많아야만 합니다. 그럼 개인 매장이 이걸 어떻게 다 따라해? 그냥 프랜차이즈하고 말지, 그죠?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매뉴얼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주방에 맛이 자꾸 움직여. 맛 때문에 좀 속이 썩네. 그럼 레시피를 빨리 잡는 거고, 손님들한테 대응을 하는데 손님들이 자꾸 알바 직원들이 불친절하대. 그럼 빨리 그 고객 응대 매뉴얼부터 잡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필요함에 따라 간단하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사 매뉴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이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슈퍼바이저가 없다면, 내가 개인 매장이면 슈퍼바이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누가 해요? 사장님이 해야죠. 근데 사장님 이거 해요? 못하죠. 바쁜데. 내가 음식은 또 만들고 손님도 상대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나마 좀 할 수 있다면 하면 너무 좋은데 할 줄도 모르잖아요. 자, 그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것부터 만들어요, 우리. 그러니까 뭘 매뉴얼을 하자 이러면 못해요. 그걸 어떻게, 뭐 매뉴얼을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자, 1번. 자, 우선순위 1번. 일단 레시피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레시피북도 너무 말이 어려워. 그죠? 그냥 한 장, 종이 한 장짜리면 돼요. 아마 이런 건 다들 갖고 계세요. 뭐 재료 뭐 몇 개 그램 넣고 뭐 넣고 이런 거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조금만 더 넣으면 돼. 몇 줄만. 자, 재료는 어떻게 손질한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재료의 양은 몇 그램. 저울 사진 한 장. 조리 시간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력이라든지 조리 시간, 뭐 플레이팅 다 사진 한 장 찍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양식 필요 없어. 그래서 메뉴별로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이게 레시피북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오픈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마감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체크리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혼자 다 오픈하고 마감하면은 뭐 사장님이 하시니까 조금 믿을만은 한데 직원들이 오픈하고 마감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구매 리스트, 기기 AS 리스트. 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그걸 보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클레임북. 고객들이 어떤 불만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일기 적듯이 이런 걸 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예요. 훑어봐. 반복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반복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적는 거예요. 적어서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기 적듯이 적는 거예요. 오늘은 뭐 어떤 손님이 뭐라고 했고 어떤 손님이 뭐 했고 뭐 머리카락이 나왔고 뭐가 그랬고 쭉 적는 거예요. 다음, 정산서를 써야 됩니다. 정산서 매우 중요한데 어떤 수익, 비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까 말한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매장,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들 매장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편인데요. 잘 안 보이죠? 보이면은 안 돼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한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오픈할 때는 저런 것들 체크해서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 밑에 거는 클레임북이고요. 재고 관리표. 그다음에 저희는 매일 오픈할 때 마감할 때 보시다시피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중점 관리할 포인트들 매장별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재 경보기라든지 어떤 홀 바닥이라든지 주방 바닥이라든지 뭐 튀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사진 찍어 올리게 합니다. 그럼 관리가 안 될까요? 관리가 되겠죠. 사장님이 계시던 사장님이 안 계시던 동일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안 해. 그죠? 사장님들부터 스스로 이런 것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개인 매장에서의 마케팅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맞춤 광고가 가능한 SNS 마케팅을 추천을 해드려요. 계속된 말씀이고 어쨌든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 측정이라든지 현재 반응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 내부의 관리 포인트들을 잘 체크하셔서 광고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어떤 비용 예측,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대행사를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이런 걸 빨리 배우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매장 관리, 고객 관행 관리, 그다음에 광고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반복하고 최신화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 이거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관계없이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제 강의가 오늘 짧은 시간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 뭐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건 많은데 참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참 걱정이 되고 어쨌든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좀 숙달하시면은 여러분들 창업,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